모의고사 어려워? 여기 이제 모의고사 하는 데가 이제 모의고사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학원 강의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학교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안 내면 누가 내더라도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걸 다른 데다 주면 다른 데다 똑같이 몰라요. 학교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난이도가 낮나요? 그건 내가 모르죠. 내가 학교를 모르니까. 예. 모르죠.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모의고사 이게, 평균이 얼마 나왔었더라? 평균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풀어보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무슨 과목이죠? 토요일. 이번 주는 없어요?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오늘 봤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한번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 지금 2차 한번 보고 1차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있죠. 토요일 날. 다음 토요일 날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볼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1차하고 2차하고 하나씩 보면 되는데요. 근데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막 와가지고 앉아있어서 모의고사 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과목을 그래도 공부는 한번 책은 유학집이라도 처음부터까지 한 번이라도 보고 와서 모의고사를 봐야지 의미가 있지. 사실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씩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6월달쯤 돼가지고는 저렇게 광고를 저렇게 했는데 1차고 2차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걸 보려면 그냥 와서 점수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응? 자, 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착을 한번 보세요. 너 그래도 반절 더 맞았지? 반절 더 맞았으면 뭐 했어? 빨리 얘기해. 반절 더 맞았으면 뭐 했어? 반절 더 맞아? 더 맞아서 반절을? 그래?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것만 보여, 맞는 것만. 그거 참 좋은 방식인데, 맞는 것은 크게, 틀린 것은 살짝 이렇게, 누가 보면 다 맞아서 다. 그거 참, 잔머리는 어디서 났는지. 자요. 여러분요, 착오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착오요. 오케이. 날이 갔어요. 착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간반 강의가 좀 걱정이 돼요. 야간반은 이렇게 유학집으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기출 지문집 있잖아요. 이 기출 지문집으로 야간반을 강의를 해주는 것이 나은 건지, 좀 생각을 이따 야간반 오면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생각. 야간반은 사실 기출 강의를 들을 시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이따 저녁에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착오라고 하죠, 착오. 이러면 착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기하고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죠. 착오하고 사기하고요. 그러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요. 사기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출발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착오하고 사기의 큰 차이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는 하자가 있는 것이죠. 여기 뭐냐면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요. 여기다가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경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경우.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로 사기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알겠죠? 하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이 사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요, 제3자의 기망, 제3자 기망에 의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사기를 쳐가지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몰랐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제3자의 기망 때문에 몰랐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지 사기라고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착오는 먼저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그것을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요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인도, 상대방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오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 착오가 있냐 없냐? 착오가 없으면 이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취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한다,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취소를 못한다 말은 유효란 말이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하죠? 여기서 뭐란다? 다른 말로 경과실이 있어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뭐라 하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것을 상대방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악용을 해, 악용을 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본의 착오이죠? 중요본의 착오는 누가 입증하냐? 취소를 할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 중대한 과실. 이것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결여하는 것. 이 현저히 결여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하냐? 취소를 못하게 할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이러면 상대방이요. 그럼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한다. 취소를 못하게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따라서 뭐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착오에는 내용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뭐가냐?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고, 법률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지만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에서 법률의 착오도 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것이 표시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항상 무슨 말 하면 알면 되냐? 취소할 수 있다, 이 한마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죠. 동기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잖아요, 이유. 그래서 이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뭐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에서 객관적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어떻게 해요? 동기의 착오가 뭐가 된 경우? 표시가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다? 표시를 중시하고 표의자 입장에서 뭘 중시해? 의사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되면 주관적, 객관적이 있으니까 착오가 되죠. 그런데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여기 상대방이죠.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는 그것은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착오로서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시가 되지 마라가 아니고 표시가 없더라도 이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이 말은 뭐다? 공무원이 귀속 해제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귀속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가에 그 토지를 증여를 했죠. 증여를 하게 된 이유 그것을 말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하죠. 동기. 그래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뭘 하지 않고도
표시가 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동기를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왜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를 뭐란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착오에서는 시험에 나올 때는 뭘 보면 되냐?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냐,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중에서 먼저 뭘 보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을 먼저 보는 거. 왜냐? 몇 개 안 되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시가. 시가나 가격. 시가. 이게 가장 시험이 많이 났어. 시가의 부족,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다.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다, 평수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4평의 땅을 샀는데 0.211평, 0.211평이 부족을 해. 착오가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건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압류가 유효이더라 무효이더라? 무효이더라. 그것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단 말이죠. 그러면 가압류가 무효라고 하는 말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21페이지 한번 보셔요. 21페이지죠. 자 1번 의라고 되어 있죠. 1번 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의자가. 착오가 없으면 표의자가 주관적이죠. 두 번째요. 일반인 객관적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만 있으면 착오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이름 봐봐. 이게 학생들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여러분 내가 있으면 봐봐.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여러분 이게 우리 첫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불성립이죠. 성립했으면 뭐가 나온다? 효력이 나온다. 효력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있으면 유효이다. 없으면 뭐다? 무효이다. 또는 뭐다? 취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다, 무효다, 취소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뭐가 됐어? 성립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 말을 봐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는 몰랐다잖아.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 내가 지금 써놨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봐봐. 다 써놨으니까. 무효하고 취소하고 이러면 유효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이 말을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벌써 법률 효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법률행위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립했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불성립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돼?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왜요? 여기 봐봐. 여기 취소의 착오란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 효과를 몰랐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불성립한다. 그럴싸하잖아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불성립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된다? 그것을 착오의 문제는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착오의 문제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무의식적 불합이죠.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필요해서. 무의식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봐봐. 의식적 불합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갑이 나한테 1억 원에 살려고 물어봤어. 그런데 내가 1억 너무 비싸서요. 9천만 원이 몰라도 일부러 얘기했지. 일부러 그걸 의식적 불합이라고 그래.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둘이 계약했는데요. 먼저 $100예요. $100의 계약이 성립이 됐어. 그런데 이쪽은요. 미국 사람이고 나는 홍콩 사람이에요. 미국하고 홍콩은 둘 다 똑같이 달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은 자기 미국 달러로 미국의 달러로 100달러인지 알고 나는 홍콩 달러로 100달러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100불에 계약을 했는데 그건 합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 한쪽은 미국 달러로 나는 홍콩 달러로. 그러니까 합의가 없는 건데 그걸 지금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걸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불합이잖아요. 불합이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 착오의 문제 주는 거 봐. 착오는 뭐다? 착오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죠. 효력. 그래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번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다 나왔고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나왔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 의사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 표시죠. 그럼 벌써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제3자의 기망이 뭐가 필요 없어.
일단 그 말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차고는 뭐죠? 사기란 말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명날인한 경우 세 번째요. 제3자의 기망행위 그렇게 돼 있어요.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한다. 뭐만? 착오만, 착오에 관한 것만 법리만 적용하여 취소공원 여부를 가려야 된다. 옆에다 써. 사기를 이유로 취소 X. 사기를 이유로 취소 X.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큰일 나. 됐죠? 자, 6번이요. 법률에 관한 착오죠? 뭐라고요? 법률에 관한 착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8번은요.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두 번째 끝에 봐봐.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유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무슨 말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그래서 지금 묵시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봐봐. 말을 할 때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이런 학원에서 옆에 있을 때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늘 짜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요, 짜장이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짜장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뭐라 하죠? 우리 짜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요. 어디 도타처럼 끌려가듯이 들끌려가면서 계속 하늘 쳐다보죠? 혹시 누가 안 오나? 김밥 먹으러 가는 사람 안 오나? 그러면서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가죠. 그건 묵시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플러스 묵시적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그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항상 보면 학원에서 보면 3명 있으면 꼭 그 중에 한 명 또 리더가 있어요. 왜요?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리더지 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리더. 그러면 그 세 번째는요, 항상 따라가. 알겠죠? 그럼 뭐 좋아하지 않는데 따라가. 그럼 잘 먹었다고 그러면, 잘 먹었다고 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계속 먹으러 가죠. 계속 배탈나고. 알겠죠? 자요, 동기의 착오는 어디 가죠? 두 번째 끝에 착오가 되려면 동기를 상대방한테 뭐라 하면 돼? 표시하면 돼. 그런데요, 무슨 필요는 없어?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어. 2번, 담당 공무원이 건 거죠? 이것을 뭐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거죠. 권고에 따라서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해 있단 말이죠.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이런 말이 뉘앙스가 뭐예요? 상대방의 강력한 이 말이 뉘앙스가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경계를 침범 안 했는데 상대방이 눈에 불을 켜고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그게 중요해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이 있잖아요. 3번하고 4번, 5번. 원래 이제 착오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3, 4, 5, 6 다 중요해요. 6번도 희한하게요. 다른 데서 봐봐.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서는 사실 적용 범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 사실 중요한데요. 그것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그 착오에서는 이 법률효과 적용 범위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3번요. 3번은 중요 부분에 착오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착오인 것과 착오가 아닌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 착오인 것과 어느 것이 착오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을 먼저 보냐? 착오가 아닌 것을 먼저 봐. 왜? 워낙 그것이 몇 개 안 되고 시험은 정답은 그것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4번에요. 4번에 이러면 니은 별을 하나 해야 되겠죠? 니은, 디귿, 니을을 묶어. 니은, 디귿, 니을.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뭐 미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니은, 디귿, 니을. 식각. 그 다음에 디귿,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니을,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니은, 디귿, 니을. 알겠죠? 이 세 개. 이 세 개는 절대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기억하고 미음을 봐. 뭐다?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다. 그 다음에 미음 뭐죠? 미음 봐봐.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차고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차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다, 차고가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반드시 매수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런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것이 아니다, 매도인이나 또는요 임대인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차고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음이 기억보다는 미음이 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중요 부분의 차고죠? 중요 부분의 차고에서는요, 여러분 5번, 6번, 7번을 묶어. 5번, 6번, 7번. 그것을 뭐냐면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 채무자가 자기는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런 말이죠. 을. 알겠죠? 이런 경우는 차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 6번, 7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동일성.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을 봐봐요. 1번은 재건축 조합이요.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가지고 설계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설계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계사 자격이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차고,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차고, 차고이다 아니다, 차고이다. 2번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요 지금 2번은요 어디 가서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는데, 자, 다음. 이게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는데, 을이 뭐라 하냐, 갑이. 을이 갑한테 집을 팔아가니까 갑이 뭐라 하냐, 나는 집 팔 수 없다. 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을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 5억 3천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대금하고요. 매매대금하고 플러스 5억 3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5억 3천. 5억 3천이 뭐지? 이거 이상하네. 아닌데, 이거 아닌데. 5억 3천. 5억 3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5억 3천 아니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주택관리사 강의한, 공부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숫자로 금방 알아버리더라고요. 주택관리사는 보통 이제,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니까 보통 관리비 수리하고 그러면 뭐 1억, 5억, 10억 이러잖아요. 계산이. 그 사람들 계산이 그래요. 그럼 보통 동그라미 뭐 있으면 금방 알아버리더라고. 어떡해요? 우리는요, 뒤에서부터 가야 돼. 1, 10, 100천. 그럼 다시 한 번 알아야 돼. 다시 한 번. 알겠죠? 자, 5억 3천. 5억 3천을 주고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2월 1일 날 계약했는데 2월 1일 날 양도세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양도세는요, 3월 1일 날 뭐를 해주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등기할 때 3억 8천. 3억 8천이 더 나오고 3억 8천이.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이게요.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병을 하냐? 나는 양도세가 나오면 팔지 않는다겠다. 울도요? 자기네들 계약할 때는 5억 3천밖에 안 되는데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을이요. 이 갑도 3억 8천에서 착각을 했고, 을도 착각을 했지. 왜요? 없는 줄 알 때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쌍방 공통의 차고다. 이렇게. 쌍방 공통의 차고. 두 사람이 다 착각을 했다. 이것도 차고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3억 8천 이거 더 나온 걸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을이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요. 갑은 불이익이 있어 없어? 갑은 불이익이 없죠? 차고이다 아니다? 차고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양도세를요. 을이 부담하자 양도세를 을이 부담하기로 했죠? 동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또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요. 2월 1일 계약을 할 때 3월 1일 날 양도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요. 2월 1일 입장에서 보면 3월 1일이라는 것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그래서 미필적이란 말은 뭐냐? 글쎄 이런 말이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죠. 미필적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요. 그리고 2번요. 양도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죠. 나아가 매수인도 매도인과 동일한 차고, 매수인도 매도인과 동일한 차고, 동그라미, 그것을 쌍방 공통의 차고, 이렇게 얘기해요. 매수인도 매도인과 동일한 차고, 쌍방 공통의 차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이것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초과세까지도 하였으라는 특별한 초과세까지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봐봐. 매수인이 자기가 책임을 진다 했단 말이죠. 착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다. 착오에서 제외된다, 안 된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그래, 여러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줄,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도 착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끝에 줄,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가 해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알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점포, A 점포를요, B 점포로 오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그것은 중개업자 속에 줄고, 중개업자. 여러분 항상요, 중개업자라는 말이 나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중개업자의 소개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의 소개를 믿고, 중개업자의 소개 줄 것이고, 맨 끝에 중과실이 없다, 줄 긋고, 옆줄 긋고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됐죠, 지금요? 자, 그러면 4번은요. 4번은 뭐라 나왔다? 토지의 현황이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의 현황이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요, 두 번째 줄 끝에 줄여온 거예요. 성질의 착오라고요. 두 번째 줄 가운데. 경계에 관한 착오 바로 옆에. 경계에 관한 착오 바로 옆에. 성질의 착오. 우리 시험에는 15회 때는요, 성질의 착오라고 시험에 났어요. 4번, 토지의 현황이죠. 1,400평을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더니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이런 말이죠. 알죠? 이런 것은 성질에 관한 착오, 중요분의 착오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요? 그래서 그럼요, 먼저 뭐라고? 1번이요. 먼저 건축사 자격요무. 2번이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3번은요, 점포를 오인했죠? 누구 때문에요? 중개업자 때문에. 다섯 번째는요, 뭐를 했다? 다섯 번째는 뭐다?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채무자가 누구이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착오가 아닌 것, 시가.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봐봐요. 이제는 중요분의 착오라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분의 착오인데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뭐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결여.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경우. 그렇게 됐어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경우. 그렇게 됐죠? 기억이요. 두 번째 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다. 취소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상대방이 악용하면 허용되죠? 니은하고 디귿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공장 건축의 가능성을 알아보지도 않았다. 구청에 전화 통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당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 알겠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요, 3번은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취소권을 인정한 경우죠. 기억은 뭐냐면 토지가요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그래. 그렇게 알고 땅을 샀는데요.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중개인의 말을 믿고 중개의 말을 믿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가요. 고려청자 사건.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것으로 믿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고려청자를 살 때요. 자기에게 골동품 식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도 않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고려청자 사건에서는 고려청자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죠. 그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 거기까지만 딱 가려놓고 봐.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 그럼 중대한 이퀄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죠. 그래서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였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데서 판례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고려 청자 사건에서는 반드시 이 말을 집어넣었어. 알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한다. 취소를 못하게 한다. 취소를 못하게. 못하게 하면 유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한다. 유효.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이 유효를 주장한단 말이 우리 시험에 19회인가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고시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적용 범위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2번하고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했어요? 2번하고 3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요. 죄송한데 그 다음에요. 9번. 2번, 3번, 9번이 중요해요. 2번, 3번, 9번. 일단 2번, 3번, 9번을 다 알고 나머지 뇌의 용량이 여유가 되면은 나머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죠? 자, 2번이요. 착오는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취소권을 뭘 했다?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포기했다. 그럼 거기다 임의 규정에다 쓰란 말이죠. 뭐라고 쓰냐? 사기는 강행 규정. 사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착오는요. 취소할 수 있죠? 착오를 위해서 취소했어요. 내가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설령 상대방한테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옆줄 긋고 사기는 위법행위이므로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그래서 사기는 위법행위이므로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6번 한번 보시고요. 7번 봐봐요. 화해계약이죠. 이게 여러분 좀 문제인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화해계약은 아직 우리 지금 시험이 나왔지만 화해계약은 뭐냐? 착오를 이유로는요 취소를 못해요. 사기로는요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취소를 못하고 사기로는 취소를 해요. 화해계약은요. 그러니까 화해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화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해. 착각해서 화해를 했다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러분 이 화해계약 있잖아요. 화해계약 이렇게 돼 있죠. 이 화해계약을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해의 목적인 분쟁. 화해의 목적인 분쟁.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죠?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죠? 그럼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잖아요. 그때는 말 수 있다. 이것은 취소를 해요. 이것만 취소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계약은 취소를 못한단 말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것은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외의 사항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사기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도 사기를 당해서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세 번째 좀 봐봐. 다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놔두고 그 다음 장 보셔요. 자, 9번 봐봐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뭘 한다? 적법하게 해제. 여러분 해제는 뭐죠? 원상회복이죠?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죠.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치소하죠. 치소는 부당이득 반환하죠. 선의는 현존이, 악의는 전부 반환이죠.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선의만 가지고 구별하면은 해제를 하면은 뭘 한다? 전부 반환이지만 치소를 하게 되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그럼 봐봐. 내가요, 갑인 내가요, 을이 채무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갑인 내가 을을 상대로 치소를 해. 그럼 내가 해제하면 내가 아무리 선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착각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럼 잽싸게 뭘 해야 돼? 치소를 해. 그럼 내가 선이죠. 선이니까 뭐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9번이 어디하고 가장 많이 나오냐? 우리가 아까 통정의 표시에서 했죠?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두 개하고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10번 한번 봐봐요. 10번 재단법인이죠? 그러면 재단법인은 출연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하면서 재산을 출연을 했는데 출연하는 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도 여기 적용 범위가 좀 많죠. 착오가요. 많은데 특히 여러분요 2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9번을 먼저 보고 여유가 되면요 7번하고 10번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유가 되면.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을 봐요. 사기다 강박은요. 이제 사기다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사기는요. 사기하고 강박은 다 몇 단의 고의죠? 2단의 고의가 있어요. 2단의 고의요. 그다음에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기는요. 이렇게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여기서 비난받을 정도 비난 그럼 이것은 기망. 아니 이것이 시인된다? 시인 그러면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망이 아니다. 시인된다는 것은 뭐다? 용인된다 이 말이죠. 그럼 기망이 아니에요.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여기 강박이죠. 강박은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예요. 2단의 고의. 강박은요. 몇 단의 고의? 2단. 그래서 이 강박은요. 똑같은 고의가 있어요. 과시만 있으면 안 돼요. 강박은 불법적 해악의 고의. 불법적 해악의 고지. 불법적 해악의 고지.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 불법적 해악 고지가 있다 없다? 있으면 강박이에요. 만약 불법적 해악 고지가 없죠? 그럼 강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판단할 것인가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기에서는요, 사기가 이제 뭐냐면 약간의 착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단 말이죠. 착오는요, 우리가 봐봐, 착오는 뭐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기는요, 사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사기를 당했다. 내가 사기당했다? 착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판단을 착각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물이요. 이 병에 들어있는 이 물이 만약에 뭐 불로초라고 해봐. 이게 전혀 관계없는요. 보리차 물인데요. 여기다가요. 설탕물 좀 섞어가지고 달달하게 해가지고요. 뭐 불로초에서 판단 말이죠. 그럼 이거 불로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먹고 뭐 오래 사람이 150세까지 살았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내가 저것은 저 물을 마시면 오래 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죠? 판단을 흐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에 흐려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결정을, 원래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판단 결정을 똑바로 했을 텐데 기망으로 인해서 판단 결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의 경우는 판단을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기는 뭐다? 동기의 착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단 말은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착각했다? 동기, 그 이유,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착각이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란다? 사기를 뭐란다?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 이걸 사기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에 빠지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한테 밖으로 드러나야. 이게 바로 착오하고 사기의 다른 점이에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뭔다? 그 상태를 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착오가 되려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할 때 밖으로 드러내야 돼. 알겠다고 그럼 내가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 표시까지 있어야만이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주관적인 요건만 있다, 동기의 착오만 있다, 그러면 착오는 되지 않지만 뭐는 된다? 사기는 될 수 있죠. 알겠죠? 동기의 착오와 또는 동기의 착오가 더불어 그 동기가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죠? 그럼 뭐에 해당해? 착오에 해당하죠? 뭐에도 해당해? 사기에도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사기요. 기망행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이를 유지, 강화하는 모든 행위다. 부작위, 침묵, 동그라미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알겠죠? 2번요. 상품의 선전 광고 거의 줄고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비난 허위로 고지하면 기망이 돼요. 기망. 그런데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더라도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시인이 된다, 용인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3번 사기나 강박은 반드시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원의 발생, 소원의가 있냐 없냐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소원의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옆에다 써. 뭐라 쓰냐? 아 있네 5번 있네 5번. 소원의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왜 그러냐? 5번 때문에. 110조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그래서 소원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고. 4번 봐봐. 4번.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죠.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사기는 동기의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착오가 되려면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지만 사기는 동기의 착오 상태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이다, 객관적인 요건이다,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이 말이죠.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간단해. 이제부터 뭐냐면 2번하고 3번 봐봐. 어느 것이 기망이고 어느 것이 기망이 아니고 이건 암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죠. 기망은 뭐예요? 첫 번째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첫 번째 변칙 세일이에요. 변칙 세일. 알겠죠? 자, 그럼 변칙 세일은 뭐죠? 50% 세일 그러면 50만 원인데 세일 기간이 끝나면 100만 원으로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얼마다? 50. 그것을 변칙 세일이에요. 맨 끝에 뭐라고 나왔다? 위법성이 있다고 되어 있나요? 사기가 그 자체가 위법행위죠? 위법성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기망이다. 사기죄다. 이 말, 사기죄. 사기다. 이 말, 사기. 2번은요,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은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중이라는 사실, 이런 것을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다. 알겠죠? 이것을 고지 의무라고 하고,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뭐에 해당한다? 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고. 3번은요,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 매도인의 소유,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어. 그런데 매도인의 소유, 임대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망이 아닌 거 오른쪽 위에 보면 그것은 딱 하나 말하면 돼. 교환계약. 그래서 교환계약은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거나 허위로요,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우리 이것을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법적인 간섭 줄 것이고, 우린 그것을 기망이라고 하는 거죠. 기망. 알겠죠? 나머지 2번하고 3번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죠? 3번은 최근에 나온 시험인데, 3번 봐봐. 우리가 이제 공매하죠. 여러분요,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매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단독 입찰하면 입찰 안 받아줘요. 단독 입찰하면. 왜요? 단독 입찰하면 왜 입찰 안 받아주냐면요.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수의계약하고 비슷해가지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2명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낙찰을 받고 싶은데요. 안 되니까 자기 친구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1억, 나는 1억 100만 원. 그래서 내가 1억 100만 원을 내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럼 둘이 담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래 공매 예정 가격은 9천밖에 안 된 거예요. 9천인데 1억 100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그것을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가 그런 경우는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강박이죠? 이런 강박은 봐봐. 봐봐, 여기. 강박은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란 말이 있나 없나 그만 딱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1번 봐봐요. 1번 2단의 고의,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 똑같은 말이야. 2번 봐봐, 2번. 2번 이게 전체 판례거든요. 전체 판례 중에서 이게요, 지문으로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보면 두 번째 보면 해악의 고지, 두 번째 끝에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말이요? 해악의 고지, 불법적 해악의 고지, 해악의 고지, 해악의 고지. 이 말이죠. 해악의 고지가 있다? 그럼 뭐가 된다? 강박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잠깐 알고 있으면 돼요. 자, 2번.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1번에 보면 고소, 고발을 묶어. 고소, 고발, 묶어봐. 고소, 고발. 묶었어요? 고소, 고발은 부정한, 고소, 고발은 여러분요, 바로 옆에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거기요. 고소, 고발은 뭐 할 수 없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는 강박이 될 수 있다. 어제도 이제 서울에서요, 한 분이요, 남편분이 이렇게 싼 건물 있죠. 낡은 건물. 이걸 사가지고 다시 원룸으로 지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일을 하신대요. 지금 지금 사업장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상당히 바쁘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렇단 말이죠. 한번 건물 딱 짓는다 하죠, 건물 짓고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부시잖아요. 부시기 전에 좀 비싼 선물 해가지고 주변에 다 돌린대요. 주변 집 있는 집 있죠? 입막으로 미리서 그냥 다 돌린대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온대요. 그래서 요즘 파파라치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안전모 쓰지 않고 일하거나, 알겠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찍어가지고 바로 그냥 신고한대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 사람을 가서 합의하라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나 봐요. 그 사람이 찍어가지고 지금 신고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또 합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럼 몇 푼 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구청에서 그냥 귀찮게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이 사람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없잖아. 그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계속 어떻게 처리했냐고 계속 또 이렇게 답변을 또 해줘야 되냐고, 구청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딱 오라간대요. 오라가해서 빨리 가서 합의하라고 그런대요. 그럼 가가지고 합의한대요. 그럼 떨어지면요. 그럼 또 비스무리한 놈이 또, 누리끼끼한 놈이 또 와가지고 또 사진 찍는데요. 그냥 그게 건물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는 미리서 선물을 딱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용한데요. 왜? 먹고 나서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이요. 상당히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먹고 나면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 파파라치들 꼭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악질들이 있대요. 이미 구청에서 소문이 난 사람들. 알죠? 그러니까 공사 현장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이런 우리나라가요, 안전규칙 다 지키면요, 원룸 짓고 나서 남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고소고발은 좋죠. 좋은데, 부정한 이득을 취득을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잘못하면 그것은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우리가 무효,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 거의 줄 한번 그어봐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 무효가 뭐라면 무효?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알겠죠? 강박행위 극심.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뭐 없이?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단지 각서의 서명 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만으로 강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무사 시험에는 뭐라 나왔냐? 앞에 말이 없어.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이 말이 없고, 그냥 뭐라 나왔냐? 단지 각서의 서명 내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 맞는 것으로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요? 이게요, 강력히 요구한 것이 강박이냐 아니냐 하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뭐다? 불법적 해악의 고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다, 강박.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강박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제3자형 사기강박이죠. 3자형 사기강박 봐보세요. 제3자형 사기강박은 되게 간단하죠. 먼저 보시면요. 여기 오면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죠? 취소.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요, 갑이 있고 여기 을하고 계약을 하죠?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죠? 제3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단순한 피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용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기약을 하죠. 여기가 병 제3자 이렇게 병이요 제3자 피용자란 말이죠. 그럼 여기요 병이요 갑을요 뭐란다 기망을 하죠. 기망. 여기요 병이요 갑을요 기망을 하죠. 기망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본인이고 이건 병이죠. 병을 뭐란다 병을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인 이렇게요. 그럼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갑을 기망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알겠죠? 그런데 이 대리인은 뭐란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3자가 사기를 치잖아요. 그럼 이런 봐봐요. 을이 사기를 치면 당연히 취소하죠. 그런데 을이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여야 돼요? 상대방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면 그 다음에 병은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법정으로는요. 뭐라고 하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제3자가 갑을 기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때 취소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알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이제 제3자가 있을 때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데요. 여기요 이게 본인하고요 대리인하고는 동일하게 되거든요. 동일시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요.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기망을 했다? 상대방 본인이 기망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뭐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취소해. 무조건. 그렇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거든요. 위법행. 그래서 위법이니까 뭘 하지 않아도 취소를 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거꾸로 가야 되겠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둘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기를 이유로 여러분 취소하죠.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1번, 2번. 그 다음에 취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번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이미 무슨 말이 들어있어? 손해배상의 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경합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무슨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래서요. 제3자 사기 강박이죠. 보면 1번 상대방이 상대방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2번 채무 이런 봐봐.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가 돈 빌리죠.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해서 채권자가 보증인 내세우라고 하죠. 그러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보증계약을 해요? 누구하고? 채무자하고 보증인하고 해요. 보증인하고 채무자예요. 보증인하고 채권자예요. 보증계약은. 여러분 봐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갑이 채무자잖아요. 을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 여기 채무자죠. 보증인은 왜 세우는 거야? 보증인은 왜 세우는 거예요? 보증인은 뭘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내세우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한테 돈을 갚으려고 하려고 하죠?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한테 돈 갚죠?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으면은 누구한테 돈을 갚으려고 하려고? 보증인한테.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보증인한테.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결국 돈 갚을 사람한테 보증을 써야지. 그러니까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보증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그래야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돈을 갚으러 가지. 보증인하고 채무자고 만약에 보증계약을 썼다? 그럼 채권자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갚으러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채무자는 뭐라고 하냐? 채무자를 바로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죠? 그러면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자기 멋대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제3자의 사기죠? 상대방이 봐봐. 제3자의 사기죠?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다음에 5번을 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여기에서 상대방은 누굴 얘기냐? 본인을 얘기해. 판례가 말했는데 여기에서 상대방은 본인을 얘기한다고. 알겠죠? 따라서요.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했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여기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그러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6번은요. 6번은 제3자죠? 제3자를 누굴 얘기하냐? 피용자. 피용자는 두 번째 줄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피용자는.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요. 대리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7번. 상대방 없는 없는 동그라미. 상대방 없는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제3자가 기망을 하죠. 제3자가 기망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상대방이 기망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럼 봐봐. 상대방이 없다고 해봐. 상대방이 없을 경우는 우리는요. 제3자의 기망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고 선의 무과시면 취소를 못하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보호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저 법률효과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2번 똑같아. 2번 제3자의 사연이 추정된다. 이런 것이고요. 자, 3번 봐봐요. 3번은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매했죠? 그러면 기망을 뭐라 한다? 사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 한다? 서는 하자 있는 물건 그걸 뭐라고 그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은 뭘 한다? 경합한다.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적 동그라미 그것을 경합한다. 경합은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4번은 엄청 중요해요. 4번은 뭐죠? 별을 하고. 4번은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가지고 A번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서 부당이득 반환청권이나 손해배상청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선택적. 방금 내가 선택이라는 것은 뭐라고 한다 했다? 경합한다.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10번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할 필요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법률효과 및 적용 범위에서는요. 적용 범위에서는 3번과 4번이 이러면 중요해요. 알겠죠? 3번과 4번.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5번, 6번을 봐야 되겠죠? 5번, 6번.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을 얘기하고 제3자에 해당한다? 피용자를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요.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니고 어느 것이 강박이고 강박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하고요. 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